미국 연준을 포함한 전 세계 6개 중앙은행이 달러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미국 달러 자금을 제공하는 스와프 협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스와프 만기의 운용 빈도를 주 단위에서 일 단위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SBB의 모기업인 SBB 파이낸셜 그룹은 미국 당국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 파산 보호 신청을 통해 SBB 파이낸셜은 법원의 승인하에 채무 상환 방안을 찾을 시간을 벌게 되는데요. 이에 한숨은 돌린 은행주들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2월 16일부터 한 달 내내 기관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빨간불 켜지면서 0.8% 오르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하나 보시죠. 하나증권은 경영난으로 위기에 빠진 크레딧 스위스 관련 문제가 일단락되면 국내 은행주들 단기 반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단기에 주목해볼 종목으로는 카카오뱅크를 골랐는데요. 금리 상승세가 최근 하락으로 돌아섰던 점을 눈여겨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이틀 카카오뱅크 외국인가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0.6%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3월 대출 우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 LPR 인하 이후 7개월 연속 이어진 동결인데요. 전 세계적인 인상 기조에도 현상 유지를 택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내 대표 은행주 신한지주 보시면 이번 주 주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이 빨간불 켜내주면서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 금융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연이어서 들려왔던 은행들의 파산 소식, 각 정부에서 지원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은 됐습니다만 시장 안에서 은행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태로 미증시는 물론이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금융주, 은행주들이 좀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거는 3월 FOMC의 연준의 결정일 것 같습니다, 부장님. 그쵸. 50bp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베이비 스텝 25bp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동결 시나리오도 불거지면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연준도 이번 은행발 사태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이게 은행 이슈가 이게 단기간에 역사적으로 보면 단기간에 이렇게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그 기저가 있어서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계속적으로 뭐 위축, 뭐 완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연준이 어떻게 할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50bp는 아닌 것 같고. 뭐 일부 증권사인데 노무라 증권이죠. 뭐 마이너스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뭐 각 시나리오별로 본다면 25pp 인상을 하는 걸로 해야지 적당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제로 스텝으로 밟게 되는 경우에도 초기에는 좀 상승을 하면서 마이너스 스텝으로 갈 때하고 효과가 비슷하게 발현되지 않을까. 어떤 그러면 시장에서 이 정도로 심각한 거 아니니까 일종의 이제 연준이 이제 너무나 다급하고 우리가 모르는 시스템 리스크 전이되지 않겠다는 게 지금 대수의 중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는 옛날에 리먼 브라더스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그러니까 지금 긴급 처방을 하는 소위 몰핀을 주사해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니냐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는 오히려 뭐 QT의 종말 QE로 이제 진취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고민은 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5pp가 그나마 그냥 원만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ECB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가는 잡아야 된다. 물가는 잡는 어떤 그런 스탠스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사실 이번에 몇 pp 인상이냐 동결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또 파월 의장의 어떤 코멘트,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5bp 인상, 동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뚜껑을 열고 결과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결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파월 의장 발언에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 은행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전 세계 금융주 급락세가 나오면서 시총이 무려 600조 원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국내 시장에서 금융주, 은행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네. 미국에서도 지금 급격하게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지역 은행들이 뭐 지금 두 곳이 지금 뭐 파산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볼 거는 이제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그게 지금 주가가 계속 막 30%씩 막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유럽은 CS 쪽은 이제 UBS에서 인수하기로 했으니까 마지막 좀 불확실한 게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그게 이제 금요일 날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오를 것 같은데 일단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번 주에 FOMC에서 어쨌든 지금 연준도 지금 뭐 이게 정반합이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반대 작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금리를 미국이 동결을 하든 0.25를 하든 저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최고 금리 상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원래는 하반기 9월까지는 좀 금리 인상하다가 연말이나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거로 전망됐는데 미국 지역 은행들이 파산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연준도 이걸 올해 그럼 5월 달까지만 하고 오히려 금리 상단을 빨리 찍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주식시장은 항상 6개월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 투자자들도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지금 크게 걱정하기보다도 우리가 그런 은행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런 건 정부에 맡겨놓고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워렌 버핏도 그거 지금 골드만삭스나 이쪽 뭐 엄청난 은행주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워렌 버핏도 지금 금융주 때문에 몇십 조 막 네, 손실을 손해 엄청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워렌 버핏이 지금 손해 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금 많이 은행주가 하락했다는 거거든요.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행주는 좀 역발상 관점으로 좀 봤습니다. 오히려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은행주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전 세계 금융주, 은행주가 일제히 좀 조정이 깊게 나왔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좀 지켜보면서 실적이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어떻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빈수 부장님은 JB금융지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국내 금융주들의 주총이 또 열립니다. JB금융지주도 30일에 좀 주총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은행주, 이제 금융주 이게 이제 그러니까 1월 16일 날 우리가 금융주를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금융주 얘기 때 항상 이제 하나금융주를 얘기하는데 우리 김한사 대표가 하나금융지주를 좀 갖고 와가지고 JB금융주 갖고 왔는데 일단은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실적 시즌이 도래할 때 2월 초 정도 전에 올라오게 되면 좀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은행주에 대한 기본적인 저는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이런 부분에 다 전 수긍하고 다 이해하고 글로벌 대비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부분은 이해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모두 얘기했던 이 사태 때문이든 어찌 됐든 물가를 잡기 위한 물가는 결국은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경기 부양을 위하든 결과적으로는 금리는 내릴 것이다라고 큰 어떤 궤에 대한 부분 그렇다면은 우리 은행주가 가장 그 중요한 님 구조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 그 피크아웃들은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니까 뭐 지금 전저점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살 필요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또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지금 내재화된 상황이고 물론 우리나라까지 뭐 은행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부실 위험 이렇게까지는 확장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은행주에 대한 지금의 섹터에 대한 선호는
그닥 저는 뭐 이렇게 호의적으로 보진 않는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JB금융지주를 갖고 온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제가 보는 부분은 지금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파트너스가 지금 지분을 14%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대 은행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결국 이런 어떤 은행의 저평가 국면을 해소하는 거는 배당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다음에 사회이사 선임 이런 두 가지 항상 카테고리였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요구했는데 7대 은행들은 수긍을 했습니다. 근데 JB금융지주는 사실상 거절을 했거든요. 지금도 한 배당이 한 750원 정도 되는데 900원 이상으로 좀 올리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사실 은행권들도 상당히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정부 눈치를 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사태 때문에 리스크 안전에 대한 부분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거절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30일 주총에 대한 표싸움 물론 이제 이쪽이 지금 보면은 지분이 온라인이 14%, OK저축은행이 10% 초반,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한 8% 좀 아니 7.8%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 뭐 표 대결에서는 이쪽이 이기겠지만 결과적으로 온라인 파트너스의 2대주로서의 계속적인 어떤 요구들 이런 거는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는 JB금융주를 지금 뭐 금융주에서 은행주에서 본다면은 동사가 어떨까 하면서 말씀드려봅니다. 자, 금융주 안에서 JB금융지주를 가지고 오셨고요. 대표님의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 대표님이 가져온 금융주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앞서서 힌트를 좀 주셨는데 자, 김한상 대표님은 보통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실 때 뭐 실적이라든지 배당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데 하나금융지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또 계열사인 하나은행까지 견조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가장 높다고 하는데 결국에 실적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네요, 하나금융지주. 그렇죠. 일단 네. 금융주는 최근에 이제 왜 하락했는지 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럼요. 네. 최근에 미국, 유럽 은행주가 빠지면서 같이 또 수급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 금융 주식들, 은행 주식들 많이 하락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 지금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하락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규제 리스크죠. 약간 막 최근 정부 들어서 약간 예대 마진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래서 너무 뭐 돈잔치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네. 규제 리스크가 때문에 이제 주가가 1월 달에 되게 좋았잖아요. 1월 달에 막 신한지주, JB금융지주 막 행동주의 펀드들이 은행 주식들을 좀 약간 공격하면서 1월 달에 좋았다가 다시 지금 원위치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위치 온 게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이 막 실적이 안 좋고 그래서 빠진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제 환경들이 이제 다른 해외 은행 주식들 빠지면서 이제 수급이 약화되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까지 크게 이제 전이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 측면에서 지금은 은행주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은행 주식이나 이런 거는 말씀하셨듯이 배당에 대한 리턴. 그러니까 지금 제일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1월 달에도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금융 주식들 막 이렇게 배당 늘리려고 했듯이 그렇게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렇게 금융 섹터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란 얘기죠. 한번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앞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행동주의 펀드 이렇게 하니까 주주 가치 환원, 주주 가치 제고 이런 걸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주가만 다시 빠졌기 때문에 좀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고 실적을 한번 작년에 잘 나온 실적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네. 매출액이 연결 실적입니다. 매출액이 하나은행 실적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6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뭐 4조 7,90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사상 최대죠. 3조 6,900억 그래서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은행 쪽 하나은행 실적이 좋았고 나머지 이제 은행 비은행 쪽은 이제 하나캐피털이나 이제 하나카드 이런 쪽은 좀 안 좋았지만 어쨌든 은행 쪽이 실적을 이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배당 제가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이렇게 너네 회사 투자하면 너네 회사들은 나한테 뭘 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된다고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하나금융지주는 최근에 배당을 계속 늘려서 3년 연속 늘렸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2020년에 배당이 1,850원, 21년에 3,100원, 작년에 배당이 3,350원. 그래서 지금 41,000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한 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한 3조 이상 만약에 실적이 번다면 올해 정도 배당 수익률을 한 7%, 8% 정도는 배당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크게 가격이 빠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그 새로 5% 이상 취득한 회사 펀드가 네. 있는 거 캐피탈 그룹에서 지금 5% 지분 공시 하나금융의 지분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하나금융주주의 이제 함영주 회장도 주주 환원율을 지금 작년에 27%인데 50%까지 장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높인 배당은 다시 너무 낮추기는 상당히 힘들다. 정부가 규제를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주가 정도면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차트 짧게만 한번 위치만 좋습니다. 볼게요. 네. 위치만 보면은 하나금융주주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위치가 자 1월 달에 여기 요만큼 오른 게 있죠. 최근에 1월 달에 요만큼 올랐던 게 이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공격했을 때 요만큼 기대감에 오른 겁니다. 근데 해외 은행들이 하락하면서 다시 그대로 원위치로 왔죠. 네. 그때 지금 1년 이평선 딱 224, 1년 이평선 여기 41,000원에 위치했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들도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역발상 측면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동안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금융주 하면 또 배당 매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 가운데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하나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